아침 5시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비치는 새벽빛 사이로 이정숙은 늘 그랬듯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찾아 신고 이제는 습관이 된 동작으로 오른쪽 무릎을 손으로 감싸 안았죠. 투병 후유증으로 남은 통증이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해진 일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숙의 표정에는 웃음기가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 액자 속 청년의 사진을 매만졌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맑겠대. 엄마는 또 병원에 다녀올게. 이정숙은 15해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식탁을 차렸어요. 밥 2공기, 국 2그릇, 반찬 3가지. 한 사람 몫은 늘 빈자리로 남겨둔 채로요. 창밖은 여름이 다가오는 5월의 아침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그날도 이런 날씨였죠.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이정숙의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제 정말 다 나았어요. 축하합니다. 이젠 인생 즐겁게 사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에 이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죠. 다 나았다니. 웃어야 할 순간인데 왜 가슴속에 무언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5년을 살아온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다 나았으니까 이제 살아도 된다는구나. 이정숙은 손가락으로 창가에 맺힌 물방울을 문질렀습니다. 15해 전 20살이던 아들 도연이 집을 나간 뒤로 이정숙의 시간은 멈춰 있었죠. 아들 방은 그대로예요. 책상 위 먼지 쌓인 교과서들, 벽에 붙은 야구선수 포스터, 옷장 속 고등학교 교복까지. 그때 이후로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도연이가 없는데 우린 뭐하러 같이 사나요? 그렇게 말하며 짐을 쌌던 남편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죠. 처음엔 위로 전화가 오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이정숙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나 혼자만 남았네. 텔레비전 뉴스에선 여행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태국의 화려한 사원과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왔어요. 태국,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고액 알바 구해서 태국 간대. 걱정 마.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게. 그 짧은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해외로 나간 청년의 행방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이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여권을 꺼내 들었어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여권이었죠. 태국.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심이 서는 듯 했습니다.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가보자. 도연이가 가보고 싶다던 그곳에. 이정숙은 처음으로 인터넷을 열어 여행사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태국 방콕 치앙마이 패키지 상품을 찾아냈어요. 혼자 갈 수 있을까? 잠시 망설이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여행 패키지 문의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상담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네, 50대 여성분 혼자 가시는 경우도 많으시니 걱정 마세요. 단체 투어라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15해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너를 찾으러 가볼게.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파트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게 될 거예요.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 어쩌면 이것이 이정숙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비행기 안은 낯선 공기로 가득했어요. 이정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행 가방에는 도연의 사진과 함께 오래된 티셔츠 한 장을 챙겨 넣었죠. 도연이 가장 좋아하던 옷이었습니다. 태국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린대.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가세요? 저는 세 번째예요. 태국은 정말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이정숙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대화를 이어가는 게 어색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비추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후텁지근한 공기가 이정숙을 반겼어요. 한국과는 다른 습한 더위에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단체 관광객 여러분,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빨간 깃발을 든 현지 가이드가 외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정숙도 천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꽃순이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방콕에 머물다가 내일 모레 치앙마이로 이동할 거예요. 이정숙은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대형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방콕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오토바이들이 빼곡히 줄지어 달리는 모습이 신기했죠. 오랜만에 보는 낯선 풍경에 이정숙의 마음은 어설프게나마 들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혼자 와본 적은 처음이네. 첫날 일정은 왕궁과 사원 관람이었어요. 화려한 금색 지붕과 섬세한 조각상들이 이정숙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꽃순이가 설명하는 불교 문화와 태국 역사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녁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현지식 저녁을 먹었습니다. 매콤한 음식에 이정숙은 물을 계속 마셔야 했어요. 맵네. 식사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이정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은 생각보다 지치고 외로웠어요. 둘째 날 아침, 이정숙은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아침은 벌써 열기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수상시장과 아유타야 유적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다들 모이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꽃순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이정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이 길을 걸었을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버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희 가이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치앙마이 구간은 토니 씨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정숙은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수상시장에 도착해 작은 배를 타고 시장 구경을 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가게들과 과일을 파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점심을 먹고 아유타야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사원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후 다시 버스에 올랐어요.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행은 치앙마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시간 정도 비행한 후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새 가이드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앙마이 구간 가이드 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숙은 그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를 보는 순간 이정숙의 손에서 들고 있던 물병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물이 쏟아졌지만 이정숙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리고 왼쪽 눈가의 작은 점까지 틀림없었어요. 15해 전에 사라졌던 아들, 김도현이었습니다. 아들은 여행객들을 향해 밝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이어갔어요. 저는 태국에서 10년 넘게 살았고 여러분의 여행이 즐겁고 편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은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도연아, 작게 중얼거렸지만 도연으로 보이는 가이드는 듣지 못한 듯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정숙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가이드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이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시 웃는 얼굴이 되었지만 이정숙은 알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자, 모두 버스로 이동해 주세요. 호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손짓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정숙은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겨우 버스까지 걸어갔어요. 버스에 오르며 가이드와 바로 옆에서 마주쳤을 때 이정숙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이 맞니? 그러자 가이드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영어로 대답했어요. Sorry, I don't understand Korean. My name is Tony.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도연이 영어로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속일 수 없었죠. 버스 안에서 이정숙은 창가에 기대 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5해 동안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자신을 모른 척하고 있었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치앙마이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버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만 보였죠. 도연아, 정말 너구나. 치앙마이의 호텔은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이정숙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죠. 진정해, 진정하자. 몇 번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방을 열어 도연의 사진을 꺼냈어요.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너무 닮았어. 치앙마이 가이드 토니의 얼굴과 사진 속 도연의 얼굴을 계속 비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왼쪽 눈가의 작은 점은 도연만의 특징이었죠. 이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로비로 향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 서서 물었습니다. 저기 가이드 토니 씨는 어디 있나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퇴근하셨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가 호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치앙마이의 밤은 조용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을까? 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집에 연락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은 없었죠. 이정숙은 도연의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로비로 내려갔어요. 아직 다른 관광객들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 호텔 입구로 토니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정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도연아. 토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Please, not here. 그리고 빠르게 지나쳐 직원 전용문으로 사라졌어요. 이정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왜 피하는 걸까? 아침 식사 시간,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토니는 밝은 표정으로 오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치앙마이 사원들을 구경하고 오후에는 전통 마을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은 채 토니만 바라봤어요. 버스에 올라 사원으로 향하는 동안 이정숙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토니의 모든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도연의 습관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말할 때 오른손을 살짝 올리는 버릇, 웃을 때 눈가가 접히는 모습, 틀림없었어요. 사원에 도착한 후 토니는 관광객들에게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틈을 타 토니에게 다가갔어요. 잠깐만, 나 좀 봐줘. 토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은 토니입니다. 이정숙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봐. 내 사진이잖아. 토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사진을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이정숙은 뒤쫓아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일정 중에도 토니는 계속 이정숙을 피했어요. 필요한 안내만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늘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이정숙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다 토니가 호텔을 나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토니는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식당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어요. 토니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어요. 식사를 마친 토니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정숙은 용기를 내어 그 앞에 섰습니다. 도연아, 더는 도망치지 마. 토니는 한숨을 내쉬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이따가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정숙은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이정숙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오지 않는 건가? 그때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토니였습니다. 이번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어요. 토니는 이정숙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왜 왔어요? 이번엔 한국어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서. 토니는 느리게 고개를 들어 이정숙과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도연이에요.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뻗어 도연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도연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왜 이제 왔어요? 15해나 지났는데. 이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얼마나 널 찾아다녔는지 알아? 경찰서, 대사관, 심지어. 도연은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제 인생은 이미 이렇게 됐어요. 이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5해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이렇게 차갑게 변해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얘기해요. 지금은 돌아가세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이정숙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위험? 무슨 위험? 도연은 주변을 다시 살피며 말했어요. 그냥 이유가 있어요. 제발 호텔로 돌아가세요. 이정숙은 아쉬운 마음에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었지만 도연의 굳은 표정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이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연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렇게라도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창밖으로 치앙마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꼭 도연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15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밤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이정숙은 잠에서 깼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다시 잠들기 어려워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치앙마이 거리를 바라봤죠. 이정숙의 머릿속에는 15해 전 기억이 흘러들어왔어요.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도연. 엄마,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항상 씩씩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어요. 저녁에는 늦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말고 자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죠. 다음 날 도연의 문자 메시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고액 알바 구해서 태국 간대. 걱정 마.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게.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시계가 6시를 가리키자 이정숙은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도연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로비에 내려가니 도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이정숙이 다가가자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일정 끝나고 만나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도연은 밝은 목소리로 오늘 일정을 안내했어요. 오늘은 코끼리 보호구역과 수공예 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하루 종일 이정숙은 도연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태국어로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15해 전 수줍던 소녀는 이제 자신감 있는 청년이 되어 있었죠.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로비에서 이정숙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제 친구 식당으로 가요.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정숙은 도연을 따라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쌀쌀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도연은 구석 테이블로 이정숙을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제 친구 가게예요. 태국 음식과 따뜻한 차가 나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숙은 도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얘기를 해줄래?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5해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도연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때 대학 등록금이 부족했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에 한 선배가 소개해줬어요. 해외에서 촬영 보조하는 일인데 일주일에 100만 원 번다고. 도연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권을 빼앗기고 호텔방 같은 곳에 갇혔죠. 이정숙은 놀라서 입을 가렸어요. 그곳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이었어요.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야 했죠. 한국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빼앗는 일이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감시가 너무 심했어요. 한 번은 동료가 도망치다 잡혀서 그 후로는 생각도 못했죠.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니? 경찰에 신고라도.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못 쓰게 했어요. 감시자들이 항상 따라다녔고 게다가 저도 이미 범죄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3년 정도 지났을 때 기회가 왔어요. 방콕으로 이동하던 중에 도망쳤죠. 그 뒤로는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살았어요.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하루하루 숨어 살았죠. 불법 체류자는 경찰에 신고도 못해요. 돈도 빼앗기고 맞기도 했죠. 이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러다 리나를 만났어요. 태국 여자인데 그녀가 저를 도와줬죠. 태국어도 가르쳐주고 새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줬어요. 도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리나 덕분에 가이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한국말 할 줄 아는 가이드가 필요했거든요. 그때부터 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죠.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왜 그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니?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범죄자가 된 아들이 어떻게 엄마 앞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도연은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 조직이 아직도 활동 중이에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신분이 드러나면 위험해요. 이정숙은 황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15해나 지났는데?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제가 도망칠 때 조직의 자금을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정보도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숨어 살아야 했어요. 이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었잖아. 도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기회가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정숙은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 그리고 혼자서 견뎌야 했던 시간들. 도연아,
이제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자.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여기에 제 삶이 있어요. 게다가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리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도. 이정숙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아이.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수환이에요. 5살이죠. 한국 이름도 지어줬어요. 지수라고. 이정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의 모습이 이렇게 예쁜데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다니. 도연아,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대사관에 가보자. 도움을 구해보자.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사관에 가면 저는 바로 체포돼요. 불법 체류자에다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전과자니까요. 이정숙은 간절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잖아. 이대로 평생 숨어 살 순 없잖니.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돌아가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 주목받을 수 있어요. 이정숙은 아쉬운 마음에 일어섰어요. 도연이 이정숙을 호텔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이정숙은 도연을 꼭 안았어요. 엄마가 널 찾은 건 기적이야. 도연도 잠시 이정숙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이정숙은 침대에 앉아 손녀의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들을 찾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도연을 한국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이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대사관에 가봐야겠다고.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창밖으로 치앙마이의 불빛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이정숙은 일찍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일정은 산악 지역 방문이었지만 이정숙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여행사 담당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에 빠져도 될까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일 치앙라이로 이동할 때는 꼭 함께 하셔야 해요. 이정숙은 약속했습니다. 로비에서 도연을 기다렸어요. 도연이 나타나자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대사관에 같이 가보자. 도연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금요? 저 일해야 하는데. 이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오늘 일정 빠진다고 했어. 너 없이는 가봤자 소용없어. 도연은 주변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신 점심시간에 만나요. 지금은 안 돼요. 이정숙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호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2시가 되자 도연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가자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정숙은 도연을 따라 택시에 올랐어요.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 도연은 계속 뒤를 살폈습니다. 누가 따라오나? 이정숙이 물었어요. 도연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습관이 됐어요.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진짜 들어가야 하나요? 이정숙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할게. 끝까지. 둘은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상담 신청을 하고 잠시 대기했습니다. 10여 분 후 차민석 영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을 찾았어요. 15해 전에 실종된 아들이 여기 있어요. 차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15해 전에 한국을 떠났고 지금은 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차민석은 컴퓨터를 켜고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분증이나 여권은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다 빼앗겼었고
지금은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어요. 차민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도연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태국에 왔던 일 감금당했던 시간들, 도망친 후 불법 체류자로 살았던 이야기까지. 차민석은 꼼꼼히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이 케이스는 복잡하네요. 김도연 씨는 지금 불법 체류자 신분이고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도 있어요. 이정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강요당한 거예요. 제 아들은 피해자라고요. 차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우선 신원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도연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 지금 태국에 가족이 있어요. 태국 여성과 딸아이가. 차민석은 이 부분도 메모했습니다. 가족관계도 정리해야겠네요.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정숙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차민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일단 김도연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태국 이민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검찰 측과도 상의해야 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체포될 수도 있나요? 차민석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정숙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차민석은 고개를 기울였어요. 빠르면 한 달, 길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일단 기본 서류 작업부터 시작해 봅시다. 도연과 이정숙은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도연의 지문도 채취했어요.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차민석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기초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며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네요. 이정숙은 도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엄마가 끝까지 함께할게.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도연이 갑자기 몸을 숙였어요. 왜 그래? 이정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 예전에 조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정숙은 창밖을 보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호텔 근처에서 내려 도연은 이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리나와 딸아이에게 가봐야 해요. 걱정될 거예요. 이정숙은 아쉬운 마음에 물었어요. 나도 함께 가도 될까?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두 사람은 골목길을 지나 조금 외진 곳에 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의 3층, 도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른 체형의 태국 여성이 나타났어요. 리나였습니다. 리나는 도연을 보자 반가워하다가 이정숙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이 태국어로 뭔가 설명했습니다. 리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툰 한국어였지만 정성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이정숙은 감동에 눈물이 났어요. 안녕, 리나. 방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여자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도연은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지수야, 여기 할머니가 오셨어. 이정숙은 손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연의 눈과 똑같은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리나는 차를 준비했고 네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리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국 가야 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너와 지수도 함께. 리나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가능해? 도연은 이정숙을 바라봤어요. 이정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 거야. 우리 모두 함께. 지수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도연은 이정숙에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대사관에 가야 하죠?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차민석 씨가 기다릴 거야. 갑자기 도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리나, 짐을 싸. 지금 당장. 리나는 놀랐지만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정숙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방금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조직의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대. 이정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도연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리나는 빠르게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도연은 지수를 안아들었습니다. 일단 친구네 농장으로 가자. 치앙라이 근처야. 이정숙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은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호텔로 돌아가세요. 내일 대사관에서 만나요. 우리끼리 움직이는 게 더 안전해요. 이정숙은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알겠어. 조심해. 도연은 이정숙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헤어지기 전 도연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10시에 대사관에서 만나요. 택시가 출발하며 이정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과 리나 그리고 지수가 다른 방향으로 서둘러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온 이정숙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무사히 있어줘. 밤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렸어요. 새벽 5시 이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아, 괜찮니? 다들 무사해? 이정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네, 다 괜찮아요. 지금 치앙라이 근처 친구네 농장에 있어요. 이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너무 걱정했어. 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오늘 대사관은 어떻게 하죠? 이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볼게. 상황 알아보고 연락할게. 도연은 동의했어요. 조심하세요. 전화는 이 번호로 하세요. 제 폰은 꺼놨어요. 전화를 끊고 이정숙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여행 일정은 오늘부터 치앙라이로 이동하는 날이었어요. 로비에서 여행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담당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치앙라이로 이동하는 날인데 정말 못 가시겠어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숙박과 교통편은 직접 해결하셔야 해요. 이정숙은 감사 인사를 하고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도연이 말했던 조직의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되었죠. 대사관에 도착해 차민석을 만났습니다. 김도연 씨는요? 차민석이 물었어요. 이정숙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 지금은 치앙라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 것까지. 차민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어제 기초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정숙은 긴장했습니다. 어떤가요? 차민석은 서류를 펼쳤어요. 김도연 씨의 신원은 확인됐습니다. 15해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기록이 있어요. 이정숙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차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보이스피싱 혐의예요. 강제로 가담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혐의자입니다. 이정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차민석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김도연 씨가 직접 자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혐의를 경감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정숙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차민석과 통화하게 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대사관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민석이 이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숙은 감사 인사를 하고 대사관을 나왔어요. 이제 도연이 있는 치앙라이로 가야 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 이정숙은 계속 뒤를 살폈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이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3시간 후 치앙라이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알려준 주소로 택시를 탔어요. 도시에서 점점 멀어지며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푸른 농과 야자수가 늘어선 길을 지나 작은 농장 앞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내리자 도연이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이정숙은 도연을 꼭 안았어요. 다행이다, 무사해서. 농장 안으로 들어가자 리나와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정숙을 보자 수줍게 웃었어요. 이정숙은 손녀에게 가져온 작은 인형을 건넸습니다. 지수는 기뻐하며 인형을 안았어요. 간단한 식사를 하며 도연이 물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정숙은 차민석에게 들은 내용을 설명했어요. 자수하는 게 가장 좋대.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혐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가보죠. 리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은 리나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밤이 깊어갔어요. 지수는 이미 잠들었고 3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떻게 살지? 리나가 물었어요. 이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도연이 방도 그대로 있고 옆방은 지수방으로 꾸밀 수 있어.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엄마 집 아직도 그대로예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바꿨어.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숨어요, 빨리. 3사람은 뒷방으로 이동했어요. 창문 너머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농장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도연은 방 구석에 있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노트북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도망칠 때 가져온 거예요. 조직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정숙은 놀랐습니다. 그런 걸 계속 갖고 있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거래 내역, 조직원 명단, 모든 게 다 있어요. 밖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이정숙에게 건넸어요. 이거 꼭 안전하게 보관해요. 내가 잡히더라도 이건 꼭 대사관에 전해줘요.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도 잡히지 않아. 도연은 리나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태국어로 뭔가 이야기했고 리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숙에게 도연이 말했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리나가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이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너와 함께 갈 거야. 도연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지수를 데리고 먼저 안전하게 피해야 해요. 마침내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을 꼭 안아주고 지수를 안아들었어요. 리나의 안내로 3사람은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리나의 친척집이었어요. 밤새 잠 못 이루고 도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괜찮아요. 그들은 떠났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서 함께 대사관으로 가요. 이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도연이 마을로 왔고 함께 치앙마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도연이 말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어요. 이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끝까지 함께 할게. 버스는 천천히 치앙마이를 향해 달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이정숙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차민석 영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이정숙과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대사관 사무실에 셋이 앉았어요. 어제 저녁에 한국 검찰에 연락했습니다. 김도연 씨의 케이스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정숙과 도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차민석이 말을 이었어요. 일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5해 전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이정숙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괜찮은 거예요? 차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불법 체류와 신분위조 혐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차민석이 설명했어요. 귀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도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조직의 모든 정보가 담긴 노트북이에요. 차민석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걸 계속 갖고 계셨군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남겨두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죠. 차민석은 노트북을 받아들고 시스템에 연결했어요. 파일들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정보네요. 국제적인 사기 조직의 전체 구조가 다 있어요. 이정숙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차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태국 당국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연 씨의 귀국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도연이 물었어요. 리나와 지수는요? 차민석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해요. 혈연관계 검사와 서류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이정숙이 나섰어요. 제가 손녀와 리나를 책임질게요. 꼭 함께 가야 해요. 차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김도연 씨의 귀국이 먼저예요.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도연의 여권 재발급, 임시 신분증 발급, 귀국 절차 등 모든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었어요. 도연이 제공한 정보가 매우 가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주일 후 차민석이 연락해 왔습니다. 김도연 씨, 내일 한국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도연은 놀랐어요. 벌써요? 리나와 지수는요? 차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그쪽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족 초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정숙이 물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차민석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소 석 달에서 6개월 정도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오래요? 차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특히 지수 양의 국적 문제도 있고요.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리나와 지수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이정숙과 함께 리나가 머무는 친척집을 찾았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도연은 리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 지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어디가?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잠시 한국에 갔다 올게. 곧 지수랑 엄마도 데리러 올 거야. 이정숙은 리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모든 서류 준비할게. 걱정 마.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방콕 공항. 도연은 수갑을 찬 채 한국 경찰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정숙은 마지막까지 도연 곁을 지켰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도연이 이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리나와 지수를 부탁해요. 꼭 함께 데려와 주세요. 이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걱정 마. 엄마가 꼭 데려올게. 경찰과 함께 도연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정숙은 창가에 서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15해 만에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리나와 지수를 위한 서류 준비가 남아 있었죠. 대사관으로 돌아가 차민석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 며느리와 손녀를 데려가려면요. 차민석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건넸어요. 이 모든 걸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이정숙은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치앙마이에 임시 거처를 구했어요. 리나와 지수가 있는 마을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매일 대사관과 태국 관공서를 오가며 서류를 준비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 도연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지만 그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많은 배려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숙은 리나와 지수를 자주 만났어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지수는 할머니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한국에 가면 뭐해요? 지수가 물었어요. 이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자. 아빠 방도 있고 지수 방도 만들어줄게. 지수는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서류가 거의 준비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도연이 가족 초청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석 달째 되는 날, 차민석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모든 서류가 승인됐습니다. 리나 씨와 지수 양은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이정숙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리나와 지수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어요. 리나는 이정숙을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지수는 좋아서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아빠 보러 가요. 아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리나와 지수, 그리고 이정숙. 3사람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출국 전날 밤 리나가 이정숙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정숙은 리나의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3사람은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국 이곳에서 아들을 다시 찾았고 며느리와 손녀도 만났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정숙은 옆자리에서 잠든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3사람을 맞이한 건 도연이었습니다. 3달 만의 재회였어요. 도연은 수갑 없이 자유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지수가 달려갔어요. 아빠. 도연은 지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지수 보고 싶었어. 리나도 도연에게 다가가 꼭 안겼어요. 이정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도연이 이정숙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리나와 지수를 데려와줘서. 이정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도연은 이정숙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거의 끝났어요. 정보 제공자로 인정받아서 실형은 면했어요. 이정숙은 안도했어요. 다행이구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1년 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정착하라는 조건이에요. 리나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이 리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잘 될 거야. 4사람은 택시를 타고 이정숙의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리나와 지수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어 보였어요. 저게 뭐예요? 지수가 높은 빌딩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아파트라고 해. 사람들이 사는 집이야. 지수는 신기한 듯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정숙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15해 만에 도연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요. 이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도연의 방은 정확히 15해 전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의 책들, 벽에 붙은 포스터, 침대 위에 인형까지. 도연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었네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없는 동안 내 시간도 멈춰 있었단다. 리나와 지수는 옆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정숙이 준비해둔 방이었어요. 지수를 위한 작은 침대와 장난감도 새로 준비해 두었죠. 우와, 예뻐요. 지수가 기뻐했어요. 저녁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정숙은 오랜만에 한국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도연은 맛있게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음식이 그리웠어요. 리나도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았어요. 매운 김치에 놀라긴 했지만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식사 후 도연은 이정숙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일자리를 알아봐야 해요. 태국어와 영어는 잘하니까 관광 쪽으로 찾아볼까 해요. 이정숙은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보렴.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실 거기 있는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어요. 그쪽으로도 알아보고 싶어요. 이정숙은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도연은 쑥스러워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이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든 할 수 있어. 이제 내 인생을 찾아가는 거야. 밤이 깊어갔어요. 지수는 이미 잠들었고 리나도 피곤해 지쳐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정숙과 도연만 남았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15해 동안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이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돌아왔으니까.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돈 때문에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되고. 이정숙은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넌 피해자였어. 자책하지 마.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하면 이정숙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오래된 상점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죠. 하지만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골목길의 분위기, 공원의 벤치, 아침 공기의 냄새까지. 도연은 잠시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집에 돌아왔구나. 이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도연은 관광 통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어와 영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됐어요. 리나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고 지수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은 매일 아침 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며 행복을 느꼈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 만들었어. 지수가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가족은 완전히 적응했어요. 도연은 프로그래밍 공부도 병행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리나는 태국 요리 교실을 열어 이웃들과 친해졌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도연의 보호 관찰이 끝났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는 가족에게 제안했어요. 태국에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설명했어요. 리나의 부모님도 뵙고 지수에게 태국의 절반 뿌리도 보여주고 싶어요. 이정숙은 걱정했습니다. 괜찮을까? 거기 그 사람들은. 도연은 안심시켰어요. 이제 걱정 없어요. 그 조직은 완전히 검거됐다고 들었어요.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가족은 태국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리나의 고향인 치앙마이의 작은 마을로 가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엔 자유의 몸으로 가는구나. 치앙마이에 도착했을 때 리나의 부모님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재회였어요.
리나의 어머니는 지수를 안고 울었고 아버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정숙도 태국어 인사를 배워 건넸어요. 사와디카. 가족은 리나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도연의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수는 곧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어요. 셋째 날, 도연은 이정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옛날에 있었던 농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정숙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농장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날 밤 위험에 처했던 곳, 도연이 노트북을 이정숙에게 건넸던 곳,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결심했었어요. 이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을 했지.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찾아와 준 덕분이에요. 여행의 마지막 날, 가족은 치앙마이의 유명한 사원을 방문했어요. 도연이 과거에 가이드로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가 일했던 장소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아빠, 여기서 일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여기서 관광객들에게 이 사원에 대해 설명해 줬어. 이정숙은 사원의 계단에 앉아 3년 전을 회상했어요. 그때는 아들을 우연히 만나 충격에 빠졌던 순간이었죠.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이 물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이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데. 비행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의 풍경이 작아져 갔어요.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내가 있었다. 태국은 그에게 고통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리나와 지수를 만난 곳이기도 했어요. 인생의 절반을 보낸 제2의 고향 같은 곳. 이제 그는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가족은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도연은 프로그래밍 회사에 취직했고 리나는 작은 태국 식당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정숙은 손녀를 키우는 일을 돕고 때로는 리나의 식당에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5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도연이 가족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치앙마이에 작은 집을 하나 살까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매년 겨울에 한 달씩 머물러도 좋을 것 같아요. 지수도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고요. 이정숙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나도 태국의 따뜻한 겨울이 그리웠어. 이듬해 겨울, 가족은 치앙마이의 작은 마을에 집을 샀습니다. 리나의 부모님 집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첫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며 도연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죠? 이제는 두 나라에 모두 집이 있다는 게. 이정숙은 아들 옆에 앉았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열해가 흘렀습니다. 지수는 15살이 되었어요. 한국과 태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아이로 자랐죠. 도연과 리나는 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70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찼어요. 치앙마이의 집 앞 테라스에 앉아 이정숙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후회는 없니?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15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쉽지만 지금의 삶이 있으니 후회는 없어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서로를 다시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해.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그때 태국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헤어져 있었을 거예요. 이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용기를 내야 하는 거야. 해가 완전히 지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속삭였어요. 그곳에 내가 있었고 엄마가 나를 찾아주었죠. 이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여기에 함께 있구나. 치앙마이의 밤하늘 아래 가족은 평화롭게 함께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사라졌던 아이는 없었어요. 단지 너무 멀리서 서로를 부르고 있었을 뿐. 이제 그들은 서로의 목소리가 닿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